어머, 어머, 아이고, 이게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 벽을 잡아야. 아이고, 아이고, 얘가 미끄러졌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방금 욕실에서 발 씻다가 머리가 핑 돌고 쓰러질 뻔했어.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뭐? 아니에요. 할머니. 겨울엔 욕실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큰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눈이 또 이렇게 많이 왔네. 얼른 시장 다녀와야겠어. 어르신, 오늘 길 미끄러우니까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괜찮아. 나는 젊었을 때부터 눈길도 잘 다녔어. 이 정도쯤이야.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야야야! 이거 일어나지도 못하겠네! 여러분, 겨울철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의 순간적인 어지럼증, 빙판길에서의 낙상,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까지 어르신들에겐 정말 위험한 계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요, 이런 몸의 변화,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시간, 이 두 질환의 발생률이 여름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 70%는 단순한 예방만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다거나 추운 날씨에 손발이 유독 시리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비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겨울철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무슨 큰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인천에 사는 김인숙 할머니는 올해 75세가 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바람이 들어와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작년 겨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창문을 여신 김할머니는 아이, 상쾌하다. 아이고, 머리가 왜 이러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 숨이 막히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구나. 내 몸이 왜 이러지?
김할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온 저하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창문을 여는 습관도 좋지만 추운 아침에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큰일 납니다. 이후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목숨을 잃을 뻔한 날을 떠올리면 아찔하지만 지금은 더 건강해졌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운동을 사랑하셨습니다. 건강하려면 새벽에 뛰어야지. 매일 새벽 6시에 공원으로 나가셨죠. 그러나 작년 겨울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었기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야?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못 찾겠네. 박 어르신은 다행히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집 앞에서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새벽 운동은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과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어르신 아침 운동은 기온이 오른 후로 미루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78세 김은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찬물을 한 잔씩 꺼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작년 겨울 물을 마신 뒤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막 조이고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했지만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니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찬물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요. 괜히 고집부리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이 모든 사례가 바로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아침을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며 천천히 몸을 깨워보세요. 둘째,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몸이 안정된 후 움직이세요. 셋째,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운동은 반드시 오전 9시 이후로 미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운 시간대에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체온이 건강의 시작이다. 겨울철에는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고 2도 낮아지면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체온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2세 이종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추위를 잘 견디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한겨울에도 내복 하나 없이 지냈어. 지금도 괜찮아. 그러다 작년 겨울 김장을 하신다고 얇은 옷을 입고 베란다에서 장시간 머물렀습니다. 어르신, 너무 춥지 않으세요? 에이, 이 정도 추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김장을 마치고 들어오신 뒤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앉으셨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까지 흘리셨죠. 가족들은 깜짝 놀라 병원으로 모셨고 결과는 저체온증과 혈압 급상승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추위에 더 민감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겨울이면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고 외출 시 꼭 내복과 목도리를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지금은 옷을 따뜻하게 입으니까 몸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괜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었죠. 충청도에 사시는 74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최 할머니는 잠들 때 발이 차가워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발 시리다고 수면 양말을 신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작년 겨울 새벽에 발이 너무 시리고 저려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이상하게 발끝이 저리네. 아휴, 그냥 다시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양말을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이후 최 할머니는 수면 양말을 꼭 챙겨 신으십니다. 이제는 발이 따뜻하니까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도 몸이 훨씬 가벼워요. 여러분, 이처럼 겨울철 체온 관리는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외출 전 잠시 현관에서 몸을 적응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세요. 셋째, 하루에 8잔 이상의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데우세요. 넷째, 잠들 때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큰 차이를 느낍니다. 이제 체온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겨울철에는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 정도야 괜찮겠지. 그런데요, 그 괜찮겠지가 큰일을 부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과 사고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76세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머니는 아침마다 찬물로 설거지를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찬물이 그릇 닦는데 기름기도 잘 빠지고 물도 아끼잖아. 난 이게 더 좋아. 그런데 지난 겨울 아침 일찍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끝이 저리고 어깨까지 뻐근해지더니 심지어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손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네.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설거지는 꼭 따뜻한 물로 하시고 장갑도 착용하세요. 그 이후 정할머니는 따뜻한 물과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게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몸도 안 아프고요. 다음은 경기 광주에 사시는 72세 한동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잖아. 난 하루라도 안 마시면 허전해. 그러다 지난 겨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산책을 나갔다가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미끄러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가쁘고 어지러운 걸까요? 의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추운 날씨가 겹치면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차나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계단에서는 꼭 조심하세요. 계단 난간을 잡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그날 이후 공복 커피를 끊고 대추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커피가 그리웠는데 이제는 차 마시는 게 더 속도 편하고 좋네요. 마지막으로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80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김할머니는 매일 밤 온탕 목욕을 즐기셨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리잖아. 그런데 지난 겨울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심한 두통을 느끼셨습니다. 급히 구조돼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따뜻한 물에 목욕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탕 목욕이 위험할 수 있어요. 물 온도를 미온수로 조절하시고 목욕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이후로 물 온도를 낮추고 짧은 샤워로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물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미온수가 더 편안해요. 몸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겨울철 작은 생활 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찬물 사용은 피하고 따뜻한 물과 장갑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 공복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방한용품을 챙기세요. 셋째, 목욕은 미온수로 짧게, 목욕 후에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넷째, 계단이나 빙판길에서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으세요. 겨울철은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겨울철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뿐 아니라 폐렴, 심지어 더 심각한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여름보다 평균 4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겨울철에는 작은 병도 훨씬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 사는 69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런가 겨울만 되면 꼭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난생 처음 폐렴으로 입원했지 뭐야. 선생님, 감기 정도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심해진 걸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 감기도 폐렴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장 건강을 잘 관리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퇴원 후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김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식탁에 올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로 달라지는 걸 못 느꼈는데 올 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내고 있어요. 다음은 대전의 72세 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겨울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운동이 최고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피곤한지 모르겠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런 건가요, 선생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어르신처럼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이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정 어르신은 이후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몸에 힘도 더 나고 운동할 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에 사는 74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TV를 보며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 TV를 보는 게 낙인데 요즘은 자꾸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네요. 병원에서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깊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몸이 면역세포를 재생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김할머니는 이후로 TV를 보더라도 밤 10시 전에 끄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찍 잠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요.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단백질 음식을 꼭 챙기세요. 생선, 달걀, 두부 등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면역력을 25%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활동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면역력 관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은 대부분 이런 신호를 무시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와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김종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건강한 편이셨지만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턱까지 통증이 퍼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니. 이거 무슨 병이려나?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며 참으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며 식은땀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라 병원에 모셨는데 심근경색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슴 통증이 목이나 턱으로 퍼질 때는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김어르신은 빠르게 병원을 찾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다시는 가슴 답답한 걸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아플 땐 빨리 병원 가는 게 최고죠. 다음은 대구에 사는 70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겨울에 한쪽 팔과 다리에 갑작스런 무력감을 느끼셨습니다. 아니, 이 팔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만 곧 이어 말까지 어눌해지자 가족들이 급히 병원에 모셨습니다. 결과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작은 이상도 바로 병원에 가요. 덕분에 큰일을 면했죠. 마지막으로 충남 천안에 사는 68세 박영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난 겨울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빙글빙글 도는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방치하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이 심해지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이후 정기적인 혈압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어지럽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통증이 목, 턱, 어깨로 퍼지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119에 연락하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은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족과의 연락망을 항상 유지하세요. 병원 연락처와 가족들 번호는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상을 느꼈을 때는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겨울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더 민감해지고 작은 부주의로도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시간 관리를 통해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고 체온을 지키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을 만드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매일 아침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발효식품 한 조각,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한마디가 건강한 겨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